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기업과 개인들이 할 말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당면한 현 세대의 이야기다. 야나이 타다시 패스트 리테일링 회장이 일본 정부를 향해 언급한 비판의 메시지입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나이 타다시 회장은 평소에도 일본 사회에 쓴소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 기업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니케이 비즈니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강도를 높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조업 공장의 국내 복귀, 산업 보호 등을 하려고 하지만 실행할 돈이 없다. 이어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 경제는 분명 망하고 말 것이다. 이는 농담이 아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감염병 대응 체계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확진자 관리 시스템을 아직도 팩스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도쿄도청에 있는 팩스 2대로 확진자 정보를 취합하기 때문에 검사 후 통계 처리까지 3일 이상 걸리는 최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다급하게 허시스라는 신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막상 지자체와 현장에서는 여전히 예전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야나이 회장은 시스템의 변화가 기술적으로는 금방 가능하지만 관료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정보화를 하려다 보니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로라면 일본의 경제 위기는 피할 수 없다. 많은 경영자들이 사업을 접을 것인지 다른 기업에 팔릴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일본 경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실제 야나이 회장이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도 최근 1년간 매출은 13%, 영업이익은 49%나 감소했습니다. 일본 경제의 침몰은 유니클로 같은 패션 업계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경제는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습니다. 무디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전체 수출에서 20%나 차지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대표적인 자동차 강국 독일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15% 수준이며 한국은 10% 수준입니다. 그만큼 자동차는 일본에게 절박한 산업입니다. 이 때문에 아베 전 총리가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에 비위를 맞추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어필했지만 끝내 먹혀들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일본 자동차 업계는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9월 2일 일본 자동차 공업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도요타, 혼다, 닛산 등 3대 브랜드의 신차 판매 대수는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도요타는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이 10만 대나 줄었으며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74%나 급감했습니다. 혼다나 닛산은 더 심각합니다. 모두 판매량이 10만 대 이하로 떨어졌고 순이익은 아예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완성차 산업의 부진은 일본 경제 전반에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철강, 유리, 전자장비, 화학, 자동차 부품, 물류, 타이어 등 자동차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파장은 벌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완성차 업계가 흔들리자 하청업체인 부품사들이 가장 먼저 위기를 맞았습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자동차 부품업체 32개사 중 30개가 올해 2분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문제는 완성차 회사와 협력업체인 부품회사 모두 적자가 발생하다 보니 완성차 업체가 갑질까지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도요타는 지난 7월 적자에 허덕이는 협력업체에게 공문을 보내 오히려 부품 가격을 인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요타는 매년 4월과 10월에 협력업체들과 부품 가격을 조정하는데 7월에 추가 인하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많은 고용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적자에 협력업체 갑질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구조조정 바람이 불기 마련입니다. 9월 2일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올 한해 일본에서 해고된 노동자의 수는 8월 31일 기준 5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 달 사이 1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실업자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들은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임시방편, 눈 가리고 아웅하기 수준의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감염병 사태 초기에도 검사를 안 해버리는 해결책을 내세웠고 방사능도 그냥 무시하고 먹어서 응원해버리자는 해결책을 내세우고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대처도 아주 간단합니다. 계속 돈을 찍어서 대출을 잔뜩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일본의 민간 신용조사업체 데이고쿠 데이터뱅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직접적으로 감염병 사태의 영향으로 도산한 기업은 428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냥 어려워서 문을 닫은 기업은 7월에만 847개사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업 대출을 완화해줍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일본 시중은행의 대출 총액은 6,416조 원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회생 가능성이 낮고 경쟁력이 없는 이른바 좀비 기업들까지 대출을 왕창 받아서 상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은행까지 타격을 받아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그런데 통계에서는 이미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일본의 GDP는 전분기보다 7.8% 하락하면서 3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1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산출한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27.8%에 달합니다. 이는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마이너스 17.8%보다 나쁜 실적으로 1955년 이후 최대 역성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일본은 감염병 사태의 대응으로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지 않았고 방치에 가까운 대처를 하였음에도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8월 24일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회의에서 한국 경제는 다른 OECD 나라들보다 더욱 견고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짐 오닐 씨가 작성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OECD 나라들은 평균 마이너스 7.6%의 GDP 감소를 보였는데 한국은 마이너스 0.8%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롤모델을 넘어서 지금은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롤모델도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 사태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제 기반을 쌓았다고 전했습니다. 야후 재팬에 올라온 이 같은 기사에는 많은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을 굳이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 열등감이 폭발하는 반응이며 아예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회의를 부정하는 반응도 종종 보입니다. 이쯤 되면 아베 총리가 사퇴한 진짜 이유는 건강 악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7년 동안이나 울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되자 책임 회피를 위해 도망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일본 경제를 앞에 두고 일본은 새로운 총리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아소다로, 펀쿨색, 아니 고이즈미 신지로, 모테기, 스가 등등 정말 훌륭한 인재들 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한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펀쿨색좌 저분이 적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에 관한 그의 명언을 하나 소개하자면 경기가 좋아지면 반드시 불경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남기셨는데 도저히 논리적으로 반박할 틈조차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속 읽다 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어쨌든 묘한 설득력이 있네요. 다른 것을 떠나서 일본의 경제 위기가 와도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본의 차기 총리로 펀쿨색좌 고이즈미 신지로를 지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펀쿨색좌를 능가하는 한국의 중국집 사장님의 댓글을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을 내셨다면 그 음식은 무료다. 일본에서 이분을 총리로 스카우트해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